예, 안녕하세요. 오늘 최근에 시장이 조금 전체적으로 부진한 이제 그런 가운데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시 좀 설명을 드릴 것들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좀 주춤거리는 모습 속에서 최근 비만 치료제 흐름들 점검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주목해야 되는 비만 치료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얘기는 그동안에 많이 얘기를 드렸었죠. 뭐 재작년부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치료 처방을 받고 효과를 본 소문들이 돌면서 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고, 원래 이제 비만 쪽의 목적이 아니고 당뇨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개발이 됐었죠. 근데 이제 이게 비만 치료 효과의 한 3, 40%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줌에 따라서 비만 치료제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이와 관련된 제품들이 좀 많이 출시가 되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젯바운드, 원래는 이제 마운자로의 그 이름을 바꾼 같은 이제 비슷한 이름인데 젯마운드를 해가지고 승인돼가지고 작년부터 주가도 크게 올랐고요.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들. 또 위고비라는 것도 상당히 주가가 올랐고 좀 판매가 급증되면서 부각이 됐었던. 그래서 뭐 해외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런 이제 신약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은 이렇다. 뭐 최근에서야 식약청에서 이제 판매 승인이 나와서 국내에 이제 도입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아직 많은 분들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 시장 규모가 상당히 많이 커질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시장 규모가 뭐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2024년 대비해서 최소 두세 배 이상 커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 주들 흐름들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좀 봐야겠죠. 그래서 요 관련된 종목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쭉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마운제로라는 게 있죠. 일리아릴리에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이제 FDA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노보노스크의 위고비 이게 이제 2021년도 이게 이제 그 GLP-1이라는 그 플랫폼 제 기제를 가지고 이제 그 개발이 된 건데 이게 지금 말들이 많았어요. 작년 2023년도 12월 달에 유럽 식약청에서 우울증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부작용 때문에 2024년도 4월까지 부작용에 대한 그 보고서를 제출하라 해가지고 제출됐고 이상 없이 진행이 됐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 대표적으로 요게 좀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존 거들이 있지만 기존 거보다는 효과가 20, 30% 이상 더 효능이 월등히 나은 마원자로나 위고비 쪽 요쪽이 많이 좀 되고 있다는 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경구용이 아닌 피하 주사형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싹센스 같은 경우는 매일 맞아야 돼요. 매일. 힘들죠? 예. 그리고 이제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자, 이게 지금 최근에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 한 달에 한 번 투약하는 2주에 한 번이나 이제 한 달에 한 번으로 투약하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운영 제 플랫폼들이 관련 기술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국내에서도 개발되는 비만 치료제들이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한미약품과 뭐 사노피도 개발을 좀 했고요. 또 이런 이제 당뇨와 비만 치료제들의 어떤 그 개발 진행진들 요거 좀 한번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또 뭐냐면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 또 관련된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좀 슬슬 또 이슈가 좀 되고 있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매일 맞는 거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암젠이라는 회사가 이제 1개월 제형을 발표를 했죠.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뭐예요?
예, 한 달에 한 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펩트론에서 뭘 개발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기술 수출도 좀 되고 있는데, 얘도 한 달이나 두 달, 1개월에 한 번 정도만 하는, 장기 지속형. 비만약을 지금 그 기술 수출 지금 대응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유한양행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예, 유한양행도 가급적이면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벤티지 랩,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한 D&D 파마텍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주가로 우리가 좀 평가를 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은 최근 이제 금리 인하 우려들 지연 가능성들이 부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당장보다는 향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죠. 따라서 어떤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예. 근데 마찬가지로 어떤 그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나 투자 심리가 호전이 되면은 이런 어떤 성장주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이 바이오주가 참 좋게 얘기하면 시장이 출렁거릴 때는 많이 빠지는 단점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게 가시화되고 왜냐면 지금 당장에 성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특징 요거를 우리가 지금 감안을 하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조금 시장이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어때요? 대부분 좀 주춤거렸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임상정형학회가 지금 이번 주 6월 2024년 6월 초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요거에 따라서 또 일부 부각되는 종목들이 불끈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차트를 잠깐 보면요. 대표적으로 펩트론 보겠습니다. 네. 펩트론. 자, 펩트론 같은 경우는 할 말이 되게 많죠? 이게 뭐 처음 얘기했던 건 아니고요. 지난 이제 4, 5월 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5월 달에 시장이 좀 주춤거리고, 횡보할 때 답답했었죠, 사실은. 3만원대에서 거의 한 2, 3주를 좀 횡보를 했기 때문에 슬슬슬 해서 지금 4만원대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면 이 정고점을 다시 돌파 시도하는 흐름까지 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뭐 충분히 뭐 2만원대, 3만원대이신 분들은 요 돌파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양이 좀 무거워요.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뭐 지금 무상증자 이후에 꾸준하게 다시 올라오는 뭐 유한양행은 실적 플러스 이거 말고 또 여러 개 신약 개발하는 재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용화됐을 때 이거를 직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한양액도 좀 무겁긴 하지만은 요 7만 원대에서 꾸준하게 지금 8만 원대 올라서려고 시도하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약간 작은 종목이지만 얘는 말 그대로 좀 급등락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인벤티지 랩이죠. 얘는 급등락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한때 부각이 될 때는 뭐 3만 원까지 갔던 작년이죠. 주가가 최근에 뭐 시장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뭐 바이오 섹터에 좀 악재들이 나오다 보니까 만 원까지 빠졌어요. 만 원까지. 그죠? 실적. 어떤 분들이 그래요. 바이오 종목들 얘기할 때 실적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신약 개발이나 이런 치료제 개발 회사들은 그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나 치료제가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바뀌지 과거 실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나올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동안에 적자난 거 가지고 연구개발 투자한 거 가지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벤티지 랩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있지만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슬슬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신규 상장 종목이죠. 최근에 상장하지 얼마 안 됐는데 얘도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 공모가 33,000원이고요. 상장 이후에 좀 재미를 못 봤어요. 주가가 계속 밀렸죠. 한때 뭐 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출렁하고 지금 내려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D&D 파마텍도 지금 일단 2만 6천원, 7천원대 저점을 치고 슬슬슬 머리를 좀 들고 있다는 거. 근데 이런 종목이 또 한번 갖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가죠. 예. 일단은 33,000원 다 지금 뭐 이미 83도 팔고 나올 물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한번 또 이슈가 되면 불꽃 움직일 텐데, 어쨌든 이런 관련주들 뿐만 아니고요, 이런 이제 시장의 흐름들 요거를 이제 같이 파악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 국내에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런 비만 치료제가 장기 주사형으로 본격화된다면, 아직 시장이 지금 크게 부각이 못했던 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아까 잠깐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요 싹센서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맞아야 되고요. 아직도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불편하죠. 최소 2주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괜찮겠는데, 아직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장기 지속경약 주사제 혹은 경구제 먹는 거, 일부러 먹는 거, 이건 주사제고요. 이런 게 지금 상용화될 수만 있다라면, 그렇죠? 상용화될 수만 있다라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재료와 이슈를 좀 가지고 관련주들, 특히 이제 펩토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뭐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뭐 최근 흐름들 다 괜찮아요. 예, 뭐 펩토론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소개를 했기 때문에 뭐 전고점 돌파 가능성 꾸준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한양행은 좀 무겁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요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인민티지는 워낙 많이 빠졌다. 오히려 이제 불끈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출렁거리 밀리는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신규 성장한 D&D 파마텍, 얘는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공모가 33,000원인데 지금 아직은 그 아래. 팔 물량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83 다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짧게 보지 마시고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길게 보는, 예, 그런 전략. 그리고 하반기에 국내에서 이제 국내 식약처에서 판매 승인이 또 나오고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이 체크를 좀 해보시고, 시장이 분명히 커지고 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주식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좋아질 거냐 나쁠 거냐, 그리고 바이오 섹터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 관심도가 더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거에 따라 주가가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